아이고, 잘 되나? 네, 안녕하세요. 녹화가 잘 되나요? 어, 어저께 제가 좀 약간 사정이 있어서 이따가 좀 다시 우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번 이어갈까 합니다. 우주의 역사, 어저께 제1 우주에 대해 생각이 좀 말씀드려. 제일 우주는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그 마지막 멸망하기 직전 제일 우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걸 이제 빅뱅 초기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2차 빅뱅이죠. 이제 2차 빅뱅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다 빛으로 다 갈아져요. 이제 모든 뭐 물질, 생명, 모든 일체가 다 빛으로 다 강등이 돼, 등급이. 그게 이제 2차 빅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때 마지막 영장류가 나무 인간이었어요. 이제 그걸 프로토스라고 이제 그거를 천신교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나무 인간. 어, 그래 나무들끼리 겁나게 이제 행성과에 싸우다가 멸망을 해요. 그 당시에 처음 1차 빅뱅 때 처음에는 이게 이게 좁쌀보다도 더 작았어요, 우주가. 근데 이제 멸망할 때쯤에 계속 이제 팽창했기 때문에 제1 우주가 멸망하기 그 직전에 그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우리 태양계보다 좀 작았어요. 에? 태양계보다 작아요? 그게 우주예요? 우주예요. 좁쌀만한 것도 우주인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최고 연장자 나무 인간이고, 나무 인간들이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고 이제 해야 보니까 우주가 다 박살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9차원 존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0차원 쪽에서 보니까 궁극적 0차원이 다 이게 관장을 해요. 이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이게 빅뱅 초기화 작업을 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모든 걸 다 빛으로 갈아버려요. 그 당시에 우주의 크기가 태양계보다 조금 작아서, 오히려 태양계보다 작았어요. 우주가 굉장히 작았어요. 지금처럼 이런 행성 같은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자, 그 당시에서 최초의 우주인 빛밖에 없던 그 빅뱅 초기화 상태로 됩니다. 그 대신 1차 빅뱅하고 틀린 게 뭐냐면 더 커졌죠.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이제 우주에 이제 제2의 우주가 열려요. 제1의 우주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제 멸망이 되고 제2 우주가 열려요. 똑같이 완전 빛밖에 없는 데서 또 옛날 빅뱅 초기화처럼 똑같이 움직여요. 차이점은 뭐냐? 이게 좀 크기가 이제 더 커졌다는 거. 그 빛의 양이 더 많아졌다는 거. 이제 초기에는 빛의 양이 얼마 되니까 좁쌀만한 크기로 되는데, 빛의 양이 많으니까 이게 커져요. 아니 그러면 빛이 겁나게 빠른데 이 좁쌀만한 데서 뭐 빛이 뭐 1초에 몇 수조 뭐 이게 프로그램이 틀려져요. 그때마다 우주가 그걸 갖다가 우주의 법을 이게 바꿔요. 자, 여기 좁쌀만할 때는 빛이 이게 끝과 끝을 가는데 겁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관점에서는 빛은 이 좁쌀만한 이 끝과 끝을 가는데 뭐 0.0000 하고 뭐 다음 날 아침까지 0.01초 해도 그 정도 빠르죠. 그래요. 그 당시에는 빛의 속도가 틀렸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면 태양계만 했을 때 우주가 그때도 지금보다 빛의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 모르는데, 빛이 속도가 이게 지금 우리 태양계 쪽에서 이게 움직이는 속도하고, 예를 들면 천신계 거기 은하계 중심이 뭐 토끼 종족인데 거기에 있는 빛의 속도하고 있잖아요. 틀려요.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지 않아요. 상대적이에요. 시간도 상대적으로 흐르는 만큼 빛도 상대적으로 이게 속도가 흘러요. 당연한 거죠. 이게 속도라는 게, 이게 보면 빛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빛의 속도가 느린 데가 있어요, 우주가. 그럼 거기는 시간이 늦게 가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인데, 이게 중력적인 요인도 있고 한데, 최고 이렇게 시간을 갖다가 그 흐름을 상대적인 그 시간의 속도를 빠르고 느린 걸 최고 크게 결정하는 게 빛의 속도예요. 그 중력 질량의 속도.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움직여요. 현대 과학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좀 과학이 발달해야 지금 과학이 이게 밝혀졌으니까 이게 이겁니다. 제가 이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현대 과학은 지금 그 상태까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해요. 왜? 현재 나와가지고 과학을 보고 이게구나 하고 내가 설명을 대입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도 그걸 관찰하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어렴풋이 알지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모든 우주에는 이렇게 빛의 속도와 시간의 속도, 시간이 비례해요. 대부분이. 다른 이제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빛의 속도예요. 은하계 중심으로 가면 빛의 속도가 느려요. 뭐 느리다고 해서 뭐 거북이처럼 겁나 느린 건 아니고 우리가 지구에서는 빛이 이게 우리가 어떻게 겁나게 빠르잖아. 근데 거기서는 그게 겁나게 안 빨라요. 좀 이해를 하시면 하여튼 빛은 빛이니까 그래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우주의 역사를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과 빛의 속도 이게 다 연결이 돼요. 모든 건 빛으로부터 다 이게 비례해서 연결이 돼요. 이제 빛이 이만큼 몇 대 몇의 비율이 있어요. 빛이 이만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럴게요. 빛이 이만큼 있으면 이런 물질 2차원 물질계가 한 요만큼 정도 있는 게 몇 대 몇에 우주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 법이. 그리고 이제 물질계가 있으면 생명계가 생명의 그 에너지들이 어마어마만큼 있어야 한다는 게 이게 되게 마치 피라미드하고 좀 같아요. 이게 빛이 제일 하단이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좁아지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주에서 제일 존재가 많은 게 빛이에요. 빛은 여기저기 겁나게 많죠. 우주에 막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이제 그 다음으로 흔한 게 이제 2차원이 물질이에요. 만쳐지고 암석 같은 거. 모든 만쳐지는 거 이제.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이제 3차원인 생명의 기운, 생명 에너지, 생명 전자. 엄밀히 따자면 생명의 기는 현상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만쳐지는 그 현상계 에너지. 현상계는 2차원까지예요. 근데 3차원은 생명 만쳐지는데요? 자, 이건 물질이에요. 모든 식물이나 동물들이 만쳐지는 게 물질이에요. 그 물질을 어떻게 하냐? 생명의 지금 에너지가 세포 하나하나에 들어가지고 생명 활동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3차원 생명의 기운은 이 현상계의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마치 우리가 영원히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중첩해서 움직이듯이 생명의 기도 세포 하나하나 이런 데 들어가지고 해요. 어떻게 되면 세포 하나 들어가면서 마치 이게 태양과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태양계 안에 있는 만약 세포의 핵이 태양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주의 원리하고 좀 비슷해요. 이 생명의 원리도 보면. 그러면 핵에서 생명의 기가 들어가요. 거의 하나가. 거기서 얘네들이 생명 활동하면서 하면 얘들이 마치 이게 종을 울리듯이 이게 종을 땡 울리면 파장이 이게 하고 그 세포 안에서 그 파장에 의해서 움직여요. 컨트롤이 돼요. 그 세포. 이해가 되시나요? 이 세포 안에 들어있는 게 생명의 기가 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 이런 동물이나 이런 고등동물에는 4차원의 0이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 차원수가 하나 더 뛰어남았죠. 4차원.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6차원이고 그래요. 이제 이게 틀려요. 신이에요. 6차원 존재들은 실질적으로. 자, 이거 이렇게 설명하시면 어떡하네. 하여튼 그래요. 이게 마치 세포가 이게 여기서 그 종을 울리면 땡 하면 사방팔방으로 파장이 쫙 퍼지잖아요. 이제 그 퍼지면서 그 세포 안에 있는 생명 활동을 관장을 해요. 얘네들이. 우리가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활동을 하듯이 세포 하나에도 그 기가 들어와요. 생명의 생기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생명의 기운, 생명의 기, 생기가 들어와서 얘가 객체적인 활동을 이렇게 세포 핵 안으로 들어와요. 그 세포 하나가 자기 몸인 거야, 일종의.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 이게 에고예요. 우리가 에고라는 게.
우리 몸에는 막 그게 뭐 몇 조개인가 저기 몇 조개 몇십 조개 몇 조개 뭐 세포로 돼 있다는데 우리 몸에 그럼 에고가 몇 조개가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몇 조개의 에고로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몸이. 이제 거기서 이제 황제 노릇을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의 영이 들어와서 4차원 존재였고 6차원 존재였어요. 영이 들어와서 여기서 전체적인 그 저기 생명의 키 에고들을 갖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게 마치 우리가 몸을 이게 다스리는 거는 한 나라 제국을 다스리는 것 같다고 제가 한번 설명해서 마치 그와 같대요. 그럼 몇 쪽의 인격체들이 우리 있나? 인격체는 아니고 그냥 생명의 키, 3차원 키. 그러면 저기 고래나 코끼리 같은 게 덩치가 겁나게 큰데 걔네들은 뭐예요? 그러면 걔네들은 인간보다 더 많은데 걔네들 못 어떻게 해요? 이제 걔네들도 그것도 사실이에요. 이제 그것도 사실인데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게 에고가 이게 고래 같은 경우에는 고래나 코끼리도 그렇고 육상에 이게 대형 동물도 있잖아요. 이게 좀 영적 수준이 높은 애들이야. 4차원의 영혼이 들어가도 이게 틀려요, 얘네들은 좀. 그래요, 하여튼.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나. 그래요, 하여튼. 하여튼 그건 맞아요. 더 에고가 많은 상태죠, 거기는. 이제 그거를 이제 우월하다, 열등하다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근데 인간과 일반 동물하고 틀린 게 뭐냐면, 인간은 이제 에고가 다른 대형 포유류보다도 이게 적게 이게 어떤 생명의 에고가 덜 있는데, 에고들의 이게 좀 기가 센 에고들이 보통 인간의 몸으로 들어와요. 자기 집착애가 센 에고들이 인간의 몸으로 많이 스며서 들어와요. 인간의 몸으로 이게 생기가 들어와서 에고가 될 정도면 굉장히 이게 탑클래스 에고들이에요. 약간 이게 고집도 세고 자기 집착에도 세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암이 많이 발생해 인간이. 이제 그런 에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지구에 그런 에고들이 겁나게 많아요. 이제 그 센 에고들이 나중에 최고의 연장류 동물로 이렇게 들어와요. 얘네들부터. 세고 이게 등급이 높은 애들이 영적인 거 보면 하여튼 기가 센 에고들이 이게 들어와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보통 에고들한테 잠식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에고가 겁나게 세가지고 자기 각성이 잘 안 돼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에고들의 끄달림에 끌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지구가 좀 그래요. 하여튼 상황이. 다른 별 같은 게 이렇게 심하지 않은데 지구가 굉장히 에고가 센 편이에요. 그 기가 센 에고들이 이런데 영장류 몸에 들어와서 잠식을 해버려. 그럼 보통 저도 이렇게 관찰을 해보는데 이제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에고들이 센 에고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센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떻게 되냐? 신분이 높고 이제 왕이나 황제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군림하는 높은데 얘들 올라가죠. 그럼 그 몸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왕이나 황제나 이런 벼슬이 높은 사람들한테 이게 센 에고들이 많이 들어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예를 들면 이게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에고가 굉장히 세고 이기적이고 얘네들이 집착이 세고 생명이 강한 에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자연의 우주의 법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간 정도로 이게 센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나중에 이게 우주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만 알고 이게 에너지로 하면 암이라는 게 이게 발생을 해요. 암세포는 다 아시죠? 암세포의 원리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모든 영양분을 나만 먹고 모든 거는 이게 세포들이 순환을 해야 돼. 서로 돕고 공생을 하면서 에너지를 순환을 시켜야 돼. 근데 암은 어떻게 하냐? 에너지를 순환 안 시켜요. 어떻게 하냐? 100만큼의 에너지가 나서면 100만큼을 또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 암세포는 어떻게 하냐? 100만큼의 에너지가 들면 한 10이나 20만큼만 밖으로 내보내. 그러면 계속 에너지가 축적되겠죠? 그게 암의 원리예요.